마켓 무버입니다. 지난 3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발효가 시작됐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위기다, 기회다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제도인지 또 앞으로 영향을 어떤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입 쿼터제가 시행되고 나서 많은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그전에는 관세 없이 쿼터제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쿼터 없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건데요. 이 쿼터제라는 것은 할당된 수량 이내의 상품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해당 수량이 초과하면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쿼터제 폐지 영향이 앞으로 긍정적일 것이다, 또 부정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원래 기존의 철강 쿼터제는 품목별로 세부 품목별로 수출할 수 있는 양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품목별 수출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출 조정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기회라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의 입장이고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면 미국산 철강의 이러한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수익성에 저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나 우려되는 부분은 대미 철강 수출 비중이 1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에서는 대규모 철강 감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중국 전인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철강의 공급 과잉 완화를 위해서 산업의 구조 조정을 촉진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상 규모를 밝히진 않았지만 연간 5천만 톤을 감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작년 한국 생산량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이에 따른 수익 개선 그리고 앞으로의 업황 회복 기대감까지 받아가면서 철강 업종 전반적으로 주가 분위기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또 미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기대감 역시 주가에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증권사 그리고 기관들에서는 또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하나투자증권은 올해는 미국 철강 수입 관세 적용에도 오히려 수혜가 예상된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도 무관세 국가끼리 경쟁 시에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긍정적인 입장인데요. 하지만 키움증권과 한국신용평가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기적 잡음이 불가피할 것이고 국내 철강업계에서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산업부에서는 한미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관세 문제를 논의하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철가주는 대표적인 또 경기 민감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지도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관련 섹터로 계속해서 수입이 유급되고 있다라는 점은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 테스 살펴보고 갈 텐데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4.3% 넘게 상승해서 24,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테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4거래일 동안 좀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이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한 좀 근거를 좀 차분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증착 장비 관련돼서 이제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보통 한 4개 정도 꼽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주성이나 유진테크에서 하는 ADA라는 증착이 있어요. 이제 원자 증착이죠. 이건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좀 센 거고 굉장히 좀 고난이도고 이제 HBM 같은 데 좀 많이 쓰이죠. 근데 기존에 이제 레거시에 많이 쓰이는 거는 CVD라고 해서 화학 증착이거든요. 앞에 C가 이제 케미칼. 그걸 이제 하는 기업들이 이제 원익, IPS,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테스 같은 기업이 하고 있는데 테스를 그동안에 하면은 보통 얘기를 하면은 D램보다는 낸드 쪽 업황에 굉장히 실적이 좀 좌지우지되는 기업이라고 보통 시장에서 많이 평가를 했었는데 24년도에 상당히 유의미한 좀 변화가 좀 나왔죠. 테스 내에서 이제 매출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D램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24년도 기준에서
원래 과거에는 D램 쪽 장비가 이제 증착 장비가 30% 조금 더 됐었는데 작년에 75%를 넘어갔어요. 이 부분들이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HBM 생산 공정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삼성전자는 HBM을 1A라는 공정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1B라는 공정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10나노 공정의 어떤 기술 어떤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B 지금 1B가 대세고 이제 그 1B 공정으로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5세대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B는 두 번째인데 왜 5세대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X로 시작을 했거든요. X가 1세대, Y가 2세대, Z가 3세대. 그래서 이제 더 나갈 게 없으니까 돌아와서 이제 A가 4세대, B가 5세대라고 하는데 쟤는 5 공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공정에서 올해 이제 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1B 공정으로 지금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이제 레거시 공정까지 1B 공정으로 이제 쓴다라는 뜻인데 1A 공정서부터 이제 노광 공정에 쓰인 거죠. 그래서 이 레거시 공정 쪽으로 1B 공정이 이제 그 전환되고 있는 중간 정도 단계인데 이 테스의 CVD 화학 증착 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테스가 작년에 실적도 굉장히 크게 턴을 했고 그다음에 D램 쪽 공정이 낸드보다 더 앞서 나가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지금 삼성전자 쿼를 통과한 장비가 좀 하나 있는데요. BSD라고 백사이드 디포지션 장비죠. 우리가 보통 웨이퍼 위에는 뭔가를 좀 하지만 아래는 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웨이퍼가 휘기 때문에 그 밑에도 뭔가 좀 받쳐주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백사이드 디포지션 장비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올해 어떤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1B 공정으로 전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뭐 시작에서 중간 조금 못 온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의 올해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 더 좋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도 그렇게 좀 약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기관 쪽의 수급이 굉장히 좋네요.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이라는 인식은 좀 약간 아닌 것 같고요. 윗단을 좀 더 열어봐도 될 듯한 느낌입니다.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사실 이게 아까 이제 차트가 나오긴 했는데 6개월 네. 동안 47% 넘게 올랐어요. 네네, 사실 많이 올랐죠. 이런 거는 뭐 가격 전망은 어느 정도로 네. 보시는지. 주봉으로 테스가 이제 23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작년에 이제 실적이 턴을 했는데 사실 과거 실적보다는 떨어지는 실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거 실적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실적 따라서 주가가 딱 얼마까지 간다라는 거는 좀 판단하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죠. 과거 분위기를 좀 약간 찾는다라고 하면은 한 뭐 3만 원 정도 3만 저는 원? 개인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가 주가가 잘 가서 아마 이거는 어느 정도 가격을 잡아야 되지라고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전에 이전에 고점을 아마 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도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테스 주가를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 기업은 크래프톤입니다. 오늘은 약보합권. 뭐 크게 움직임은 없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어떻게 보면 그 특징이죠. 신작이 나오면 떨어지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크래프톤 쪽은 좀 약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초에 이제 초에서 중순으로 넘어갈 때 크래프톤이 굉장히 크게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시장에서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너무 좋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4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이제 앞으로 뭐 어떤 크래프톤의 실적은 좀 뭐 고가권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서 크게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좀 러프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보통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죠. 일단 그 외화 이제 작년에 어떤 실적에서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굉장히 좀 많죠. 그 이유가 이제 외화 자산을 1조 원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외화 이익이 좀 약간 평가 이익으로 좀 잡힌 느낌도 좀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배그를 배틀그라운드를 이제 펍지라고 이제 펍지라고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플레이어 언노운 배틀그라운드로 표현을 해서 이제 펍지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게 4분기 실적을 좀 약간 깎아먹은 이유가 뭐냐면 플레이그라운드 배틀 필드 요 그 중국에서 이제 그 서비스되는 내용이
서비스되는 이유가 화평 정형인가 그럴 거예요.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약간 이벤트를 했었었는데 12월 달에 이벤트를 좀 중지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좀 약간 떨어진 듯한 느낌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크래프톤이 나올 신작이 2개가 이제 있는데요. 일단 인조이라고 3월 28일 날 이제 얼리 액세스 한다라고 나오는데, 얼리 액세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이제 미리 좀 해보는 걸 이제 게임에서는 얼리 액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인조이가 이제 어떤 게임이냐 하면 심즈라는 게임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좀 더 쉽게 표현을 드리면 GTA의 좀 약간 순한 맛 버전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스팀이라고 게임 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어떤 CD나 이런 타이틀을 사지 않고 온라인으로 게임을 이제 서비스를 받는 게 스팀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이제 기대작, 이제 내가 요 게임 나오면 해보겠다. 우리가 보통 주식에서 관심 종목 넣어놓듯이 그 관심 게임에서 10위권 안에 들고 있어서, 일단 3월 28일에 신작 게임이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게임이 나오고 나서 이제 평이 좋고 나오고는 갈리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기대감으로 좀 크래프톤의 주가가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에 이제 서브노티카 2 이제 출시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약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추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2월 말에 2월 중순서부터 이제 급락 이후서부터 파란색 선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이제 매수를 해주는 흐름. 그 다음에 팔았던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이제 이 급락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팔았던 외국인들이 3월 중순서부터 이제 러프하게 좀 약간 매수로 전환이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고 있던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고, 그다음에 팔았던 외국인들은 이제 사는 걸로 매수로 전환이 돼 있다. 일단은 2월 초순에 나왔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급락이 나왔던 것은 저는 좀 약간 뭐 해프닝으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신작 기대감, 그다음에 수급 이런 식으로 모멘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이라는 이 종목의 차트 보시면 아마 다들 놀라실 것 같은데, 뭐 계속해서 뭐 상승과 하락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원래 크래프톤이 상장을 할 때 배그밖에 없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사실 배그라는 엄청난 게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약간의 부침은 있었지만 앞으로 대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